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그런데 마늘을 먹고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건강식품의 대표로 여겨지는 마늘,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마 여러분은 하루라도 마늘을 안 드신 날이 없을 거예요.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반찬 양념에도 빠지지 않죠. 그래서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에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좋다던 게 왜 갑자기 나쁘다는 거지? 매일 먹는 음식인데 내가 알던 정보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을 먹고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약처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효능이 뛰어나요. 간암이나 폐암, 대장암 같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이나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마늘 장아찌입니다. 나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는데 우리 집에서도 마늘 장아찌 자주 해 먹거든요. 그것도 안 좋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반찬으로 마늘 장아찌 자주 드시는데 의외로 건강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마늘이 암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장아찌로 먹으면 나쁘다는 거요?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장아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설탕 때문이에요. 마늘은 원래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있는 귀한 음식인데 설탕에 절이면 이런 효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이고, 그럼 마늘 장아찌 먹으면서 건강에 좋겠지 생각한 게 오히려 설탕만 더 먹는 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늘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만 사실은 설탕 섭취가 늘어나서 건강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늘 장아찌가 최악의 궁합으로 꼽힌 거예요. 그럼 설탕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냥 달달하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설탕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나쁜 음식이에요. 계속 먹다 보면 지방간이 생기고 살도 쉽게 찌고 혈액 속은 끈적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아이고, 그럼 당뇨도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고 당뇨가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늘을 설탕과 같이 드시는 건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탕은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네, 설탕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그리고 올리고당 같은 건강하고 혈당 반응이 낮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마늘은 설탕 대신 몸에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그럼 설탕으로 만든 마늘 장아찌는 이제 안 먹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마늘은 조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늘의 효능을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은 바로 꿀입니다. 꿀이랑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우선 꿀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마늘 속 알리신하고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회복제 아로나민의 주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로회복과 에너지 충전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럼 감기 같은 것도 막아주나요? 그럼요. 마늘과 꿀은 각각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같이 작용하면 면역 체계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감기 같은 감염병 예방에도 좋아요. 또 마늘은 소화를 돕고 꿀은 위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소화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몸에 좋으니까 젊어 보이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2가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줘요. 게다가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꿀은 심장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피곤할 때 꿀마늘을 먹으면 원기도 회복되고 면역력까지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 만들기가 좀 번거롭지 않나요? 아니에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마늘을 찜기에 5분 정도 쪄주면 매운맛도 줄고 위에도 부담이 덜 돼요. 그걸 꺼내서 식힌 다음 물기를 없애고 밀폐 용기에 담아 꿀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뒤에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럼 하루에 몇 개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6알에서 9알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단해서 정말 보약 같은 음식이죠.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마늘빵이에요. 마늘빵이요? 난 마트 가면 꼭 집어오는 간식인데 달달하고 고소해서 참 좋아하거든요. 나도 손주가 먹자고 해서 몇 번 같이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였어요. 네, 사실 마늘 자체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문제는 빵이에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92%나 돼서 당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금방 치솟고 이게 바로 지방으로 바뀌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면 괜히 몸이 무거운 것 같았구먼. 맞아요. 게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간에 부담을 줘서 지방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간에도 안 좋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밀가루 속 글루텐이 장에서 변하면서 엑소루핀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중독성을 일으켜서 빵을 자꾸 찾게 만듭니다. 어쩐지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더라니. 그렇죠. 그래서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빵하고 같이 먹으면 효과가 줄고 오히려 해가 돼요. 그럼 마늘은 어떤 음식이랑 먹어야 좋을까요? 채소나 고기 같은 건강한 음식이랑 곁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늘은 그냥 생으로 먹어야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마늘을 익혀 먹는 게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에이, 보통은 익히면 영양소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채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특이하게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어서 익히면 오히려 그 양이 늘어나요. 오, 신기하네.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 동안 삶았을 때 생마늘보다 이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4배요? 와, 그럼 오래 삶을수록 좋은 거군요. 네, 30분이나 15분만 삶아도 성분이 늘어나긴 했지만 60분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럼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거나 데쳐도 괜찮은 거예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전자레인지 조리나 짧게 데치는 방법은 성분이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분만 데친 건 오히려 감소했어요. 괜히 어설프게 데쳤다간 좋은 성분 다 버리겠네. 그렇죠. 그래서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마늘을 처음부터 넣어서 오래 끓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항암 효과까지 제대로 챙길 수 있죠. 마늘을 오래 두다 보면 곰팡이가 피거나 껍질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아까워서 썩은 데만 도려내고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 괜찮은 거요?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습관이에요. 마늘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생기는데요. 이게 아주 무서운 성분이에요. 아플라 뭐라고요? 에구,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네,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예요. 몸속에 들어가면 간세포를 빠르게 파괴하고 간암을 비롯해 여러 암을 일으킵니다. 나는 그냥 썩은 부분만 잘라내면 괜찮은 줄 알았지 뭐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독성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퍼져 있을 수 있고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핀 마늘은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마늘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보관법이 중요해요. 먼저 마늘을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잘 말리거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 다음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마늘을 올려 냉장 보관하면 훨씬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씩 사다가
그렇게 보관하면 끝까지 싱싱하게 먹을 수 있겠구먼요.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서 올바르게 보관하면 마늘의 좋은 효능을 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마늘즙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그냥 유행 아닌가 했는데 진짜 몸에 좋은 겁니까? 네, 마늘즙은 마늘의 건강 효능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알리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냥 마늘 먹는 것보다 즙으로 먹는 게 더 낫다는 말이요? 그렇죠. 알리신이 마늘즙에 농축돼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훨씬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정상화해서 심장병이나 중풍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주거든요. 에구, 나이 드니 혈압도 걱정인데 그거 참 귀가 솔깃하네.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이에요. 또 마늘즙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겨울철에 사람들이 마늘즙을 찾는구먼. 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위암이나 대장암 위험을 낮췄다는 결과도 있어요. 마늘즙으로 먹으면 이런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먹게 되니까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보약이네 보약. 소화에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늘즙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늘즙을 먹으면 항산화, 심혈관 건강, 면역 강화, 소화 개선까지 두루 챙길 수 있죠. 근데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 나는 거 아니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예요. 마늘즙도 적당한 양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의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